모든 사람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죠. 피라미드입니다. 맞아요. 이 삼각형의 피라미드는요. 미국의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2008년도에 발표한 건강 음식 피라미드인데요. 우리가 하루를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 피라미드처럼 매일 먹어야 한대요. 이걸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이렇게 먹어야 하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매 끼마다 잡곡밥이나 잡곡빵을 먹고요. 네. 좋은 기름으로 요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과일과 채소는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빛깔로 껍질과 이왕이면 씨앗을 포함해서 네. 작은 나물 접시 기준으로 5접시 정도를 먹어야 5 한다고 접시요? 하고요. 네. 대부분 못 드시거든요. 또 견과류 같은 경우는 밥숟가락으로 하나, 두부 같은 경우는 3분의 1모 정도를 먹고요. 네. 또 충분한 단백 섭취를 위해서 껍질 벗긴 닭살코기는 탁구공 크기로 2~3개, 아니면 물 좋은 고등어를 1~2토막을 먹거나 네. 아니면 김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나 새우 같은 걸 먹어라. 그리고 충분한 칼슘의 섭취를 위해서 저지방 우유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잔 정도를 먹어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네. 혹시 매일 이렇게 드세요?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맞아요. 사실 하버드는 이렇게 권유를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왼편에 아주 독특한 공고를 하나 써놨어요. 네. 글씨가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라. 먹어라. 예, 매일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발표가 처음 났을 때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지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비타민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의견이고요. 네.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비타민제를 먹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의 사과가 50년 전 사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네, 지금의 사과, 지금의 토마토, 지금의 과일이 5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영양소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벌써 10년 전에 미국 정부나 아니면 영국의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50년 전, 그러니까 1940년, 5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초반에 토마토를 예를 들어 보면요. 칼슘이 반 정도 줄었어요. 비타민 A도 반 정도 줄었죠. 심지어는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요. 비타민 A가 100% 줄어들었어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다 흡수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네. 1년에 한 번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나요? 다작을 하죠. 맞아요. 네. 같은 땅에서 굉장히 여러 번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다작을 하는 그런 열매 안에는 그만큼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토양에서 영양소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나오는 열매도 다 수준이 떨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량 생산을 하고 비료를 주면서 땅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굉장히 많은 미네랄들이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요. 땅 자체도 굉장히 척박해지고 영양소가 없는 데다가 네. 그 땅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음식물이 자라야 하니까 아하. 지금 먹는 우리 음식이 50년 전과는 영양소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토마토를 통해서 영양을 충분히 먹으려면 2개나 3개를 먹어야 하죠. 점점 더 많이 먹어야 예, 하는. 사과도 예전에 비해서 2~3개 먹어야 하니까 문제는 칼로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건 노화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고.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래 살기 때문이에요. 수명이 연장돼서 그렇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수명이 너무 길어졌죠. 어허. 우리가 나이가 들면 특히 40살이 넘어가면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들의 흡수가 낮아져요. 나이가 들면 영양소 흡수율이 낮아진다. 예, 예를 들어서 칼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칼슘은 원래 굉장히 흡수되기가 어려운 영양소인데요. 그래도 젊었을 때, 사춘기 때는 내가 100을 먹으면 네. 60% 정도가 흡수가 되지요. 아하. 그런데 어른이 되면 100을 먹어도 30%가 흡수가 되죠. 절반이 되네요. 예,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데다가 만약에 65세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면요 20%밖에 흡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칼슘 흡수를 위해서는 위산이 많이 필요한데 많이 넘어가면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죠. 게다가 자꾸만 속쓰리다고 제산제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영양소가 많이 줄어들어요. 또 칼슘이 아니라고 해도 혹시 엽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엽산. 엽산. 임신부들이 꼭 먹어야 되는. 네, 대부분 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엽산은 임산부만의 영양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심장병의 위험 요인이 되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수치를 낮춰주기도 하고
대장암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 엽산도 위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40대가 넘어가면 흡수가 잘 안 되죠.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군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네. 우리가 60대, 70대가 넘어가면 더더욱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영양제의 도움이 일부 필요하다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 두 번째로 하시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 봐요. 네, 좀 길어요. 자, 세 번째 보여주시죠. 세 번째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50세나 60세가 넘어가면 사람은 누구나 한두 가지 정도의 약물을 먹게 되죠. 그렇죠. 고혈압이 있는 분에게 고혈압약은 제가 보약이라고 말씀드려요. 당뇨가 있는 분에게 당뇨약은 보약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중풍이나 심장병이 생기니까요. 네. 하지만 모든 약물은 우리 몸에서 조금씩 영양소를 빼내갑니다.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영양소를 빼내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피부가 많이 가려울 때 피부과에 가서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약을 처방을 받아요. 네. 근데 그 항히스타민제 중에서 밤에 먹으면 굉장히 졸리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는요 굉장히 기뻐해요. 아, 드디어 내 환자가 잠을 잘 두드러기도 잔다. 줄어들고 잠도 잘 자니까 네. 내가 처방을 아주 잘했다고 기뻐하고 환자분들도 좋아하시죠. 네. 하지만 이분이 실제로 잠자고 졸고는 있으나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은 고갈이 되고 없어져요. 부작용이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술 먹었을 때가 똑같죠. 잠은 자는데 깊은 잠을 못 자는 거. 네. 그런 약 때문에 영양소가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또 굉장히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위장약들이 있어요. 네. 보통 진통소염제 먹을 때 정형외과 가서 같이 많이 처방받거나 또 속 쓰리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서 먹는 약들. 많이들 먹으시죠. 예, 또 뭐 처방받는 약들도 많은데 네. 많은 분들이 위장약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부작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위장약을요 어떤 분들은 1년씩 먹어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네. 병원에서 1년씩 처방을 받고 위장 상하지 말라고 진통소염제와 함께 위장약 처방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장약이 우리 몸에서요 단백질, 비타민 D, 엽산, 그러니까 각종 영양소를 많이 고갈시키고 빼내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영양소 오히려 더 많이 섭취를 네.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약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네. 이 비타민을 먹으면 암 예방 효과도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사실인가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네. 최근 나온 논문이고 또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권위 있는 곳에서 나온 논문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 비타민제가 암을 예방한다라고 하면 조금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저는 좀 반가운 논문을 최근 본 게 있어서 소개는 해드릴게요. 자마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미국 의학협회지예요.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논문인데 일반인들이 먹은 게 아니라 14,000여 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먹었어요. 14,000여 명이면 표본이 꽤 넓은 거네요. 이게 굉장히 네. 많은 숫자죠. 네. 게다가 모두 의사 선생님들이거든요. 아하. 의사들이 14,000명이 이제 종합 비타민제를 먹었는데 관찰한 기간이 11년간이에요. 기간도 굉장히 굉장히 오랜 길군요. 기간을 네. 관찰을 했더니 그렇게 열심히 매일같이 종합 비타민제를 먹은 분들에게 암의 발생이 한 8% 정도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연관 관계를 그래도 입증한 논문이네요. 예, 또 의사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먹었겠어요. 잘 네. 선택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 관찰 기간이나 14,000명이라고 하는 의사가 먹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굉장히 정말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논문이에요. 굉장히 그래도 신뢰도 있는 연구이니만큼 예. 참고할 만하겠네요.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내가 어떤 한 가지 영양소가 몸에 좋다라고 해서 그 영양소만 먹게 되면 반드시 상호작용이 있는 다른 영양소가 결핍이 되기 마련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칼슘, 뼈에 좋은 영양소죠. 예를 들어 내 아내가 골다공증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집에 가면서 칼슘제를 이만큼 사서 들어가서 네. 아내를 줍니다. 한 달쯤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눈꺼풀이 달달달달 떨려요. 마그네슘 결핍이거든요. 네. 우리가 칼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상호작용이 있는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게 마련이죠. 마그네슘 모자라면 눈꺼풀이 달달 떨리거든요. 네. 또 두 번째, 오늘 이제 또 신문 기사를 봤더니 아연, 징크라고 하는 성분이 아이들 키를 크게 한대요. 네. 감기에도 안 걸리게 한대요. 그래서 또 욕심이 나서 약국에 가서 공부하는 우리 아들 감기 걸리지 말고 키도 크라고 아연을 잔뜩 주잖아요. 네. 그러면 아들 몸에서 구리가 쫙 빠져나가서 머리카락도 빠지고요. 빈혈도 생기고 두통도 생겨요. 그래서
내가 영양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을 위해서 너무 피곤해서 어떤 보조제를 먹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종합 비타민을 먹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을까요? 그걸 가장 궁금해 하시죠. 네. 첫 번째는요. 비타민 A의 함량이 너무 높지 않은 것으로 드셔야 해요. 오히려 낮아야 된다는 소리죠. 예, 비타민 A는 조금 낮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량의 비타민 A를 먹게 되면 임산부 같은 경우는 기형아 발생의 위험이 조금 올라가죠. 네. 또 흡연자가 특히나 합성 비타민 A가 너무 많은 제제를 먹게 되면 폐에서 나쁜 세포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천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함량이 조금 낮은 거. 그러니까 비타민 A가 적어도 권장량 이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선택 기준이 있나요? 예, 만약에 젊은 분들이나 또 이제 아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분이면 철분이 있는 종합 비타민을 드셔도 되지만 네. 내가 40살이 넘어간 아니면 폐경이 된 여성분 아니면 담배를 많이 피는 남성분들은 철분이 너무 많은 제제를 먹게 되면 노화를 촉진하고 심장병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철분이 산소하고 많이 같이 다니죠. 네. 그러면서 유해산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을 공격해서 약간 노화를 촉진할 수 있고요. 특히나 40살 넘어간 특히 담배 피는 남자분이 철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네. 혈액이 걸쭉해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제 안에 철분이 없거나 아니면 그 함유된 양이 좀 적은 제제를 선택하시는 게 두 번째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네. 두 번째라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또 다른 네. 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세 번째는요.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제 안에 포함된 비타민 E가 천연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천연이나 합성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네. 비타민 E는 천연과 합성은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합성 비타민 E를 많이 먹으면 네. 심장병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역효과가 오히려 예,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제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이왕이면 천연인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천연인 걸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저는 요즘 노안이어서 잘 안 보이고요. 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기사항을 보면 네. D 알파, 네. 그러니까 D라고 하는 알파벳 숫자가 D가 있고 그리고 비타민 E 이렇게 있는 건 천연이에요. 근데 D, L 이렇게 적혀 있는 건 합성이에요. D라고 하는 건 그 라틴어로 덱스트로라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성질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예, 이런 이성질체가 천연과 합성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천연은 D 오른쪽으로만 돌아가고요. 네. 합성은 DL, L이 레버라고 해서 왼쪽이라는 왼쪽으로. 뜻인데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섞여 있는 건 합성 제제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제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천연 D-알파인지 DL-알파인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좋은 팁을 또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네. 팁이에요. 또 다른 선택 기준이 있을까요? 예, 네 번째 종합 비타민 선택할 때는 이왕이면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있는 제제를 선택하시면 좋겠죠. 네. 파이토케미칼은 식물 영양소,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과일과 채소의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빛깔, 그 안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 그 자체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토마토의 붉은색 라이코펜, 아니면 포도의 보랏빛 레스베라트롤, 네. 뭐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왕이면 합성된 형태가 아니라 천연으로 천연으로. 들어가 있는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제제를 선택하시면 더 좋겠죠.